네? 속보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합뉴스 속보가 하나 나와서. 속보가 떴는데요.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성훈 이광우 둘 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둘 다요? 이광우 본부장까지도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유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사유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자세한 사유라는 게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게 잡히는 게 딱 그 내용까지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과 관련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2시간 만에 끝났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좀 길어지진 않을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이례적인 케이스죠. 검찰 쪽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사유를 강조하고 그걸 설득하는 측이 검찰 측입니다. 근데 검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검사, 피의자, 변호인 쪽에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즉 영장 신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만을 판단했을 때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언론들의 뭐 일부 평가이기도 했고, 다만 불안한 것은 현재 사법부나 그리고 검찰 쪽의 분위기가 윤석열의 이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구속 취소 인용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서 뭐 이런 결론 자체가 굉장히 국민 기반적인데 이 결론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 좀 불안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건 저는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서부지방법원의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 판사고요.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뉴스 안 보나요? 판사들은? 와, 근데 이거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야, 이거는 지금 제가 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죄송합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네 번째 영장 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3번이나 기각이 됐고요. 네 번째 청구가 됐고 이광우는 3번째로 청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 지금 저도 그 담당 법관의 지금 영장 기각을 한 사유를 좀 읽어보고 있는데 일단 방어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법원이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지금 서부지법도 그 난동이 들어갔던 그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축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직감적으로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검사들이 영장 실질 심사에 안 간 거 이 부분도 사실상의 태업, 그러니까 사실상의 영장을 기각을 도와주는 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모양이. 그러면서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불법 석방 이런 모양새고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증거인멸을 할 염려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니 증거인멸을 언론 기사만 갖다 내도 얼마나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십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비아폰 얘기도 했고 뭐 그 원격 삭제 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접해봤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 다 나중에 내란죄 수사도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윤석열 옆에 지금 딱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니, 지금 도망의 우려 없고 증거인멸에 뭐 소명이 부족하니까 풀어준다? 야, 아니 지금 정말- 보십시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하고 내란 그 당일 전후로 해가지고 비화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윤석열하고 통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 비화폰 서버 담당자한테 김성훈이 이거는 대통령 지시야 삭제해라고 했는데 그 비화폰 서버 담당자 경호처 직원이 그랬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근데 이 경호처 직원이 대단히 똑똑한 직원이었어요. 음. 아예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김성훈의 지시가 얼마나 부당한지 불법적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그것까지 경찰이 이번에 냈어요. 신청서에 있습니다. 신청서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고도 지금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이 부족하다고요? 아니 거기다가 이게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이번에 김건희 총 관련 발언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성훈하고 이강호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의 탄핵 결과에 대한 불복은 더 불보듯 뻔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중화기를 갖고 있는데 네,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풀려나서 이제 법원도 우습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요 이제 앞으로 그 안에서 법 얘기 못 합니다. 김성훈이나 이강호가 돌아와서 또 거기서 지휘를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개판 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김성훈하고 이강호 본부장은 그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 그때 당시 그 구속 체포할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들, 예. 뭐 경호 3부장은 물론이고 그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몇몇을 찍어가지고 인사보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관저로 갔을 때 그때 당시 소극적으로 했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라. 나는 구속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이미 영장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명령했을 때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압박감을 더 중하게 받겠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라야겠구나. 말하면 내란 공모, 내란 혐의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좀 주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법원이. 네.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 저는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묻고 싶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는지를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헌법이 종이에만 써 있으면 뭐합니까? 종이에만 써 있고 현실적 규범력이 없잖아요. 아니 무슨 뭐 신분 나고 사람 났습니까? 무슨 뭐 윤석열이한테만 가까이 있으면은 모든 법이 다 구부러진 칼이 되고 모든 법이 다 피해가는 겁니까? 법의 망이?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기현 케이스 네. 이번에 이 서부지법 케이스까지 보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기댈 곳은 진짜 헌법재판소밖에 없구나. 이게 검찰과 법원은요 사실 대립관계 같기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또 가깝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법원에 다 대응해서 검찰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사법고시 같이 봐서 다 동기들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법 적용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있고 힘 세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을 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아 저는 당장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당장 지금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자 윤석열 그 다음에 이 지금 내란 수괴범을 비롯한 이 내란 공범들이 자 이 기각된 걸 가지고 또 얼마나 여론전을 할 것이며 마치 자기네들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또 여론전을 펼칠 거겠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흔히 말해서 저 지금 광화문에서 탄핵에 지금 저 반대하고 있는 저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내일 주말 또 집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동을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사실상의 정치 테러를 일삼았던 그 지지 세력들이 또 얼마나 준동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이거는 지금 무슨 신중 뭐를 떠나가지고 당신들이 이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퇴보하고 있는지를 지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내란이 정당화돼 버리고 내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의 절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저항하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역모로 몰리죠.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니 검찰이 망가질 수는 있어 행정부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지면 직위원 다음에 또 이거를 반복을 하면 그럼 대한민국의 인권 그 김성훈과 윤석열과 이광우의 방어권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인권은 없습니까? 아니 내란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자를 내란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원이 나서서 방해를 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정의가 없고 이 나라에서는 내란이 그냥 허용이 되고 힘 있는 놈들이 모든 걸 다 해버리는 나라가 되는 건데 거기에 사법부가 지금 윤석열과 김성훈과 사실상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저는 어마어마한 자제력과 인내를 가지고 그래도 불안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거리에서 평화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지금 이런 사법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제 일단 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난 자제력을 행사해왔던 이런 시민들이 이제는 이 임계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저부터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에서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여기에 아까 이제 민동기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점은 이건 검찰 책임이에요. 이거는 검찰 책임이 맞아요. 네. 이거는 검찰 책임입니다. 아까 신규 변호사 지적해 주신 대로 검찰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심플하게 뉴스 안 봐요? 영장 신청서는 제대로 본 게 맞나요? 국민의 법감정과 그 동일한 선에서 공감하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 사법부가?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인사보복을 일삼고 그 안에서 이 피해자 가해자 분리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은 만행을 그 안에서 저질렀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 당시에 총 들고 쏘려고 했잖아요. 네. 그 정황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까? 판사가? 근데 저는 이렇게 사법부가 중범죄자, 특히나 권력을 가진 중범죄자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기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영장실질심사까지 곱게 갔나요? 아유.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번이나 그렇죠. 거부를 하고 네.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하라고 해서 겨우 간 겁니다. 근데 억지로 거기에, 떠밀려 간 거죠. 예, 억지로 떠밀려 가서 또 혜택까지 해서 네. 이 지경이 됐고 법원의 손에 의해서 김성훈과 이광우가 풀려났어요. 네. 그럼 반대로 윤석열이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줘서 그렇죠. 지기현이 토스해줘서 심우정이가 즉시항고 포기로 또 석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검찰과 법원이 한 번은 검찰이 스루패스 해줘가지고 법원이 골 넣고 한 번은 법원이 스루패스 해줘가지고 검찰이 골 넣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성훈과 이광우가 다 석방골로 지금 나가버리는 셈이에요. 한 번씩 도와줘서. 아니 이게 법원도 사법기구고 검찰도 준사법기구라 우리가 부르는데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이 기관이 이런 식으로 권력자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편안하고 모든 죄를 어떤 죄를 져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런 판단.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윤석열 그때도 시 날로 계산하는 거 가지고 엄청 코미디 같은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딱 꺼내주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당연히 항의하죠. 왜 저는 구속 취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다 항의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다시 날로 하는 거야. 니들은 윤석열 아니잖아. 딱 요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속 관련해 가지고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비 걸었어요 지금. 다 걸죠 이제. 이제 다 걸 거예요. 옥바라지 카페도 좀 들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나 구해주자고 모든 법을 그냥 위인설법하듯이 다 바꿔버렸는데 이번에도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 검사들이 해태하고 법원이 거기에 그냥 확정적인 도장을 찍어주는 그렇죠. 이런 식의 팀플레이. 결국은 저는 뭐 과정도 제가 지금 비판을 합니다만은 더 열받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결국 이 다음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제가 석방 그 자체도 문제를 삼지만은 윤석열이 석방으로 인해서 미칠 파급력. 너무 심각해요. 이게 김성훈하고 이광호를 풀어줬다라는 게 그 풀어준 것만으로도 지금 문제지만은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수처가 오늘 대검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다른 건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정섭 검사 이정섭 관련된 검사 건이죠. 건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저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검사가 참여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 개별 검사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휘부가 시킨 거죠. 위에서 지휘부가 위에서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참석하지 말라고 했을까? 결국은 이것도 영향을 물론 이 자체의 수사 의지도 없었을 뿐더러 공수처가 오늘 대검 압수수색을 하면서 뭔가 지금 그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국민분들과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첫 번째 드는 이 감정이라는 게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 분노가 치미는 게 이런 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빈번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 대다수를 정말 졸로 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그 법의 공백이나 이제 법꾸라질죠. 우리 법비라고 부르죠. 법비들이 자신들만의 법리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식적인 법의 판단을 따진다면 이런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런 결론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느끼는 무력감, 분노 이후에 또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이 동어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당장 저는 내일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이 너무 걱정돼요. 이거 어떻게 이 국민들의 분노를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작 국민들끼리 총칼을 겨누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도 심우정이 그랬어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휘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지휘위원이 공론회장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랬어요. 뭘 논의를 해요? 백분토론 진행자인가요? 판사가? 아니 참 이번에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아까 어떤 판사님이라고 했죠? 허준서 영장전담 판사가 이 결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집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사태에 책임을 지나요? 계란 맞은 백혜련 의원의 병원비를 내주나요? 책임을 지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걸 떠나서 또 한 게 지금 단계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 왜? 아니 그러면 다른 구속된 사람은 방어권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구속제도를 그냥 없애세요 그러면. 아니 그 사령관들은 왜 구속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어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 다 풀어줘야죠. 네. 아니 김영선도 왜 구속합니까? 명태균도 왜 구속해요 그러면? 아니 방어권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아니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이 법치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미쳐 돌아간다라고 보는 이유가 방어권도 있어요. 근데 방어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체 진실의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체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구속 수사가 있는 거예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은 구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구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윤석열, 김건희, 이광우, 김성훈 왜 이런 자들 앞에 들어가면 법이라는 게 갑자기 방어권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좀 너무 말도 안 되죠. 또 화가 나는 게 허준서 부장판사가 서울 서부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판사 개인의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극우들의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난입을 해가지고 습격을 하고
그 판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아니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참. 그러니까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충격 이후에 분노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한 해설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참 저도 참 방송 진행 오래 해봤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이슈에 대한 무력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파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최대한 좀 자제하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거는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무려 한 2박 3일간 동안 영장 신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단독 보도로 대다수 국민에게 알려져 있어요. 판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검찰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장 신청서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의 사유가 된다라고 대다수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근데 꼭 이것만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대요. 근데 저는 저 서부지법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을 했고 그때 그 영장 발부한 판사 굉장히 신변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판사가 양심이라는 걸 무기로 써서 내가 여기서 영장 발부하면 내가 무슨 타겟이 되겠네? 두렵다. 그냥 영장 기각하자. 그럼 오히려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폭도들이 이제 안 괴롭히니까 혹시 그런 생각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비겁한 판결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폭도만 무섭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국민은 안중에 네, 없는 국민은 것 같고 개돼지예요? 지금 또 기사를 보다가 네. 내일 또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감이 진짜. 잡혔어요. 지금 제가 이게 연합뉴스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썼냐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 뒤 문장이 아주 가관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변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내일 기사 어떻게 쓸지 알겠어, 대충. 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기사 그러면 쓰겠죠. 이 법원 판결에 그 연합뉴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아무 문제 의식이 없네. 그냥 판사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무리하게 표적 수사를 이어간 거야. 기사를 참 기가 막히게 쓰시네 아주. 아니 그날 영장 막는 거 김성훈하고 이강훈 막은 거 다 못 봤나요? 그날 어디 외국 갔다 왔습니까? 진짜. 우리 그날 생중계도 하고 다 봤잖아요. 네.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날 막은 거를 다 봤고 국민들이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어떻게 법원과 검찰이 저런 판단을 하며 그걸 기자라는 사람들이 받아쓰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낼 수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여론전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이제 본인 집에 불이 나도 팔짱 끼고 자제하자고 할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아니 지금 중립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거 사태를 냉정하게 봐야 돼. 침착해. 이거는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역시 수사권 경쟁이 문제야. 제도를 바꿔야 돼. 한가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경찰이 무리하게 이거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기각을 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아마 기사를 쓸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기사가 나왔고. 경찰을 개혁해야겠네요. 또 네. 경찰을 개혁하자고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여러분 4번째 영장 신청과 이광호는 3번째 영장 신청이었어요. 네. 5번째 영장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찰이라는 기관 입장에서 네. 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영식 앵커처럼 요런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기자가 미리 예상을 하고 네. 제가 방금 소개드린 그 연합뉴스 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절하게 있습니까? 5번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를 보니까 하지 마 이거예요.
아유 정말 이거는 저 총체적 난국이라는 이제 토탈 크라이시스죠. 이거 자 검찰, 법원 여기에 언론 공범입니다 다. 합작입니다. 합작. 이게 진짜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일이잖아요. 우리 국민의 일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언론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뭐냐? 혐의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체포 작전을 방해한 경호처의 수뇌부들입니다.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 그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관뒀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했죠.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비화폰 서버를 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내란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렇죠. 핵심적인 증거는 비화폰 기록, 비화폰 서버를 압색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통신 기록이야 뭐 로그아웃이 됐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삭제가 되고 다 떠나서 비화폰 서버를 압색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지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있으면 열어주겠습니까? 또 방해하겠죠. 네. 형사소송법 거론하면서 또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 이거를 지금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합니까? 판사님 방법 있어요? 검찰은 방법 있습니까? 아니, 증거 확보하지 말란 얘기죠. 뭐 그렇죠. 저쯤 되면 네. 내란을 내란 내버도 덮어줘. 자꾸 캐지 마. 딱 이거죠 뭐. 아니, 어떻게 더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와, 참 대단한 어렵습니다. 멘탈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아니, 멘탈이에요, 저- 정말. 지금 우리 셋만큼 분노하는 쪽은 많이 국민들 다 분노하시겠지만 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지금 부당한 인사보복을 당하는 그 경호처 직원들하고 네. 소극적으로 그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할 때 예. 소극적으로 했던 그 경호처 상당수 직원들 이 뭐 지금 어떤 생각이겠냐고요. 이 두 사람 지금 절망이죠, 절망. 이거는- 절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출근은 그렇고 그냥 이민 가고 싶거나 네. 나라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국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내가 준법 정신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살았고 단 한 번의 어떤 뭐 하다못해 그 사소한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 한 번 내보지 않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을 수도 없이 유린한 인간들은 이렇게 빼줄 수 있구나. 그렇죠. 나는 그 인간에게 소극적이라도 저항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지시를 구두 지시를 받고도 이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사실상의 조직에 대한 뭐 위에 상부에 대한 항명조로 이 증거 인멸 거지, 우려가 남겨놓은 있다라면서 보고서를 써서 올려놓고 포렌식이 될 거를 참 영리한 분이죠. 그렇죠. 포렌식이 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가 카카오톡이든 뭐든 메신저로 그걸 보내놓은 사람인데 이제 돌아오면 나는 정말 죽은 목숨이구나.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란의 피해자가 이제 국민들인데 지금 사법부는 특히 검찰은 국민들을 지금 2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한 번 죽였고 또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 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제가 뭐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이제 법률 사무를 통해서 저도 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 요즘 절망을 많이 줘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 기준이 다 깨지고 네.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 안정성이 다 깨져가지고 근데 이 법적 안정성을 깨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법적 안정성을 깨서 결국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만을 보위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수단화되는 거죠. 권력을 지키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은 이 법을 지키고 피해만 보는 거예요. 피해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삽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뭐 차분하게 내용을 들여다보자. 뭐 내용을 뭐 어떻게 바꿔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고 정말 이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감과 불안감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벌써 지금 윤석열 측에서 지금 입장 나왔잖아요. 윤곽근 변호사 뭐 이런 지금 막 입장 내고 난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희가 방송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좀 씨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프닝에서 결론이 아마 저희 방송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건 뭐 당연히 구속영장 뭐 검사 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은 이제 발부가 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아니 워낙에 지금 경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여러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는 근데 정말로 기각을 시키네요. 네, 이 진짜 그 아주 1%는 거짓말이고 한 5% 정도의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전혀 아마 같이 방송하시는 우리 두 분도 예상을 못 하셔서 저희가 조금 톤이 높았고 굉장히 좀 분노스럽게 분노하며 방송을 했는데 그 대목이 좀 뭐 불편함을 드렸다면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시 읽어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근데 이 여지도 아마도 극우 아스팔트 보수 세력 쪽에서는 이거를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김성훈 쪽에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면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또 수사권 논란을 들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공수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대목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거론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넘어가시고요. 다만 피의자가 다투어볼 요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요 네. 최근에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요, 이 나라의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뭐 김성훈, 이광우, 윤갑근, 김계리 이런 사람들, 석동현 이런 사람들만 국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법이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모든 국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국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나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 우리가 이 나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애국심 갖고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은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국민이구나. 그 사람들에게만 법이 보호가 되는구나. 방어권 운운하면서 다 봐주는구나.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조롱당하고, 그죠? 아니,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가 법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자격을 의심하게 돼요. 아니 여기 계신 박영식 앵커님, 민동기 국장이 국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국민이 아닌 것 그들이 같고. 보기에는 아니 그들만 보호받지 않습니까? 법이 그들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는 이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성훈이 저렇게 경호처 차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이 서버 확보는 이제 어려운 거죠. 못한다고 봐야 되는 못한다고 거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내란죄 덮자 이거죠. 이거를 지금 허준서 판사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판사님들,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인 접근을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양심 있는 판사들,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법을 공무원들 아니에요?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공복들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법과 제도로 질서 국가 질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고비고비마다 우리 사회에 나름 엘리트라고 분류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왜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재적인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저는 참 내란이 성공했으면 판사들도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아니 수거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엄군 산하로 다 들어가는데 본인들은 안전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성곽에 둘러싸여 가지고 경호라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판사들은 법과 양심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을 해석하면서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법 적용하는 건데 오늘 김성훈과 이광우를 풀어줌으로써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이 나라 사법부의 양심은 지금 지기현하고 허준서 이 두 사람이 어찌됐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양심이 딱 이 수준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란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란 수준. 뭘 더 기대할 수 있을지가 정말 아니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이게 지금 결정이 미뤄지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각 소식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까 박영식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하고 주말이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당장 이 기각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각계각층의 반응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정치권 쪽의 반응도 저희가 방송을 종료하는 시점 이전까지 나오게 된다면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반응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장 SNS에 이제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모여서 그 의사를 거리에서 표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아까 우리 평론가님 전해주신 대로 윤석열 측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만세 부르고 있을 거는 뭐 그건 뭐 소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다른 주제가 저희가 가고 싶어도 지금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과 중함이 너무 심각해서 이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참 울컥하는 게요.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걸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했습니까? 제가 참 죄송한 게 그 한남동 관저 그 앞에 그 펑펑 눈이 오는데 2박 3일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은박지를 둘러싸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적법하게 영장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시민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좋아서 나왔을까요? 적법하게 지켜달라는 그 원칙 하나를 믿고 나온 겁니다. 1차 영장 집행 무기력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공수처를 응원했고 공조본을 응원해서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시민들이 해낸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까지 다 해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해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비고비마다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그 엘리트도 이제 아니에요. 이 사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죄송합니다.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참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뭐 가볍게 받아들일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분께서도 참 이게 이 사안 참 오늘 민동기 평론가님 첫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이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좀 죄송스럽네요. 아니 검찰은 정말 최선을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건 검찰의 문제도 크죠. 엄청 이거는. 크다고 봐요. 크죠. 이건 검찰이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던 그 시점부터 검찰 문 닫아야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는데 그렇죠. 이 사안은 이제 검찰은 더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기관입니다. 검찰을 검찰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언론들이 이상하게 쓸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신변 너무 잘할 거예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또 내일 언론들이 모아서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사건은 거의 대부분 검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근데 요번만 또 안 가잖아요. 이번에 안 갔잖아요. 그 차이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검찰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몇 개의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어쨌든 법조로 오래 출입하신 기자분께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바 이렇게 중한 사건에 검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자기가 취재해본 이상 없대요. 아니 왜냐하면 없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일단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을 해왔지만 그럼요. 검사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론들이 초관심을 가지는데 검사가 직접 출석을 안 하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불안했지만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제 참 중요한 대목을 또 우리 제작진께서 보내주셨는데 예. 최근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동일한 사례입니다. 이제 내란 건과 비슷해 내란 사태 이후에 벌어진 건이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경호처, 차장, 본부장은 참여를 안 하느냐? 저는 검찰이 뭐라고 얘기할지도 듣고 싶지도 않지만 별도 신박한 사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라든가 관심은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가 더 많았죠. 그럼요.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에는 예. 경찰 쪽에서 특히 이제 공조본 쪽에서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순회를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들러리의 수준일 수 있었던 건데 뭐 이것도 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다 하더라도 무게감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아니 그때는 이제 경찰 수뇌부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잡아 넣고 싶어서 간 맞아요. 거고 예.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은 잡아 넣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거 안 간 거죠. 심플한 거예요. 그 아주 그냥 경찰은 잡아 넣고 싶었고. 정확하게 지금 검찰 수뇌부의 이해관계와 딱 떨어지는 그렇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앞으로 공익의 대표자란 말 쓰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사익의 대표자예요. 사익을 본인들 사익 추구하는 곳이지 지금 저기서 무슨 공익을 대표합니까? 검사들이 무슨 공익의 대표자예요? 웃기는 개소리죠. 저는 네? 이게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판결은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은 8대 0입니다. 네. 뭐 저는 아직까지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형사적으로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내란 행위를 따진 거니까. 근데 불안한 게 첫 번째. 헌재 판결에도 혹시나 영향을 줄까? 또 불안함이 생겼고요. 네.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영향은 또 이게 없을까? 이 사안이. 이거는 크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크죠. 증거 확보를 지금 다 못하게 증거 확보를 생겼는데 못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증거를 더 인멸하라고 지금 내보내주고 있는데 네. 영향이 크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여론전에 땔감으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판사가 그런 것도 예상하지 못하면서 했다고 하면 너무 무능한 거고 예상하면서도 이따위 판결을 했다 그러면은 좀 사악한 거죠. 어떻게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했던 그 판결과 그 엉망진창 판결과 심우정의 석방의 노력과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검찰의 판단과 오늘 허준섭 판사의 영장 기각 판결이 네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 내란의 진압을 방해하고 윤석열이를 도와주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전 석고대죄가 필요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저는 뭐 8대 0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결론에 대한 네. 회의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잖아요. 네. 이 빨리 땅땅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판결이 미칠 영향이라는 게 이제는 약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바로 지금 윤곽근 바로 뗄감 또 바로 뗄감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 위법 수사 얘기했고 국수본의 불법 행위 얘기했고 결국에는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이 다시 한번 공수처와 국수본의 이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윤곽근 변호사가. 그러면 내일 또 언론에서 또 언론들이 빨아주고 또 난리 부스를 떨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그냥 피해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예. 내란범이 내란 맞아요. 수괴가 왜 갑자기 내란 수괴가 피해자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법부와 검찰과 언론이 짝짝꿍해가지고 윤석열이를 내란 수괴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부야가 안 납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나라를. 저는 사실 정말. 오늘 네? 그 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를 이거 기각하기 기각하기 쉽지 않. 하면 정말 저항을 감당 예, 못하죠. 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또 오마이 TV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신변하고 박영희 앵커랑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 좀 재밌게 좀 이렇게 유쾌하게 갈라 그랬는데. 네. 유쾌한 주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방송 초반부터 정말 야, 근데 정말 심하네요. 정말 심해. 예, 이거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하셨겠습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윤곽근 변호사나 뭐 이제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신나게 또 내일 보도가 될 거고, 아유. 이미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으로 굳이 따옴표 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경호처 간부들의 어떤 뭐 행위가 정당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류의 입장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저는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른바 이제 희망 고문, 정신 승리 같이 들리는 말들은 안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느리지만 승리하고, 우리 국가가 늘 그래 왔거든요. 정의가 이내 밝혀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켜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친위 구테타라는 성격 때문에 어떤 내란 세력들의 어떤 저항이랄까요? 네. 몸부림이 너무 극심했다. 생각 그 이상보다 예상 그 이상이었다라고 보는 차원의 일들이 근데 또 정말 터지는 것 같네요. 윤석열이 풀려난 이후부터 오늘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까지 연결돼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정말로 그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국회의원하고 보좌진하고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냈던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그 인내의 임계치를 진짜 막 시험을 하는 듯한, 이게 다 엘리트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나름 엘리트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들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엘리트들은 예. 이 엘리트 이 작당들 정말 전 뭐 이번